안녕하세요. 영광부문 청년센터 국경진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온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영광부 청년센터에서 영광부 청년학교 정책반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2주간 진행을 했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모이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연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연수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후속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청년 운동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시간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글쎄요, 청년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아이들이 지금 재미있게 놀고 있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즐거운, 뭔가 술래잡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림을 좀 키워보니까, 공놀이를 하고 있네요. 여러 사람들이 되게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 장면을 보니까 또, 이 참 즐거운 장면이구나, 라고 이제 보여요. 근데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니까,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뭔가 불편해 보이죠? 다리에 목발을 짚고 있는 아이,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아이, 그리고 또, 할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 전체 그림을 보면, 이런 난민 수용소 앞에서 현지인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고, 난민들은, 그거를 보고만 있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실 큰 그림의 사진이죠.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사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파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이슈가 많은데, 이런 이슈들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있는가 하면 사실 지역사회 이슈도 있죠. 감염자 확산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광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보고 싶은 건 보기 싫은 건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앞에 있던 그림들처럼 왜곡된 그림을 해석하는 것처럼 일부만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보는 눈은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두운 곳, 밝은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빙산을 보고 위에 있는 걸 보고 빙산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를 우리가 하고 살지 않는가? 청년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진로 이런 것들에 사실은 좀 우리가 몰두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에 몰두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삶이 있고 국가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시선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되게 인권적인 부분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행복할 건가라고 하는 되게 수준 높은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 관심이고 사회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원래 누구나 다 누리는 건 아니었어요. 1791년에 올랭드 푸드 구주라는 여성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여성권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단두대가 아니죠. 이게 교수형을 당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시대 1800년이 접어들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 시민혁명이잖아요. 모두 공평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 당시 프랑스를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이제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누리는 전체 국민의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귀족이라고 하는 두 번째 권력층이 있었죠. 합쳐서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면세를 받고 그리고 재산을 증식하고 대물리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누렸어요. 자기들의 삶. 나머지 95% 이상의 절대적인 평민들이 엄청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 루이 16세가 이제 처형을 당했죠. 그 옆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옆자리가 여성권을 주장했던 플랭드가 그 교수형을 당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했고 주장을 했고 이 여성권에 대한 부분에 가장 핵심에 대한 부분이 여성의 말할 권리, 여성의 참정권, 결국 여성의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가 처음으로 주장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교수형 당한 이후로 100년이나 더 지나서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됐잖아요. 사실 권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누군가의 노력에 누군가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지금 갖게 된 그런 권리라는 거죠. 사실 이 프랑스는 이런 권리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나라는 6.25 끝나는 시점, 국가가 막 피폐해져 있는 1960년대 프랑스 학생들은요, 데모를 했대요. 학교는 수감 생활과 다름없다. 학교에도 민주주의 교육을 해라. 두려움 없이 선생님에게 불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서는 학생의 의사가 아니니 정당하지 않다. 학생의 의사가 정당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체벌은 없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역시 선진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누리는 학생 인권에 대한 부분도 이미 이런 노력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이 학생들도 처음에는 이런 데모를 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겠죠. 하지만 인권이라는 건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차근차근 만들어내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학교 얘기 오래전 얘기죠. 학교 졸업하고 행복하셨습니까? 어떤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두부를 먹고 나왔어요. 이제 해방이다 이런 퍼포먼스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대에도 아직 우리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한다든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학생의 권리,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자기 주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 활발하지는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런 민주주의, 사회참여, 자기 정책이나 이런 조례에 대한 결정에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 배제돼 있죠. 그런 배제된 삶이 우리 청년들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일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볼 수 있는 시선이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을 볼 만한 기회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들이 저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도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가에 물어보면 젊은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 이게 좀 집착을 하냐면 예를 들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렇게 막 좋은 직장에서 막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고 막 이런 사실 파랑새 같은 잡기 힘든 그런 목표들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지금도 꿈꾸시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전체 수능 보는 사람들의 10% 내외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스카이는 전체 정원이 1만 명이고요. 수능을 보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에서 3%밖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 대학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그 일이 사실 그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그 뒤는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경쟁에 또 빠져들어야 돼요. 대학 들어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상장회사 580개 신입사원 입사 경쟁률이 88대 1이랍니다. 그리고 모집은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1년에 뽑는데요. 대기업이. 근데 지원을 몇만 명이 아니라 255만 명.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어야 이제 대기업 정규직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비현실적이죠. 100대 1이라는 거는 저는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좋은 직업, 대기업, 정규직 이런 것들을 얻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도 한번 돌아보세요. 대기업 간 예를 들어 막 좋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선호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직업들이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착각이라는 걸 해요. 제 주변에 선생님이 있는데요? 대기업 간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왜 반대쪽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보세요? 성공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에 꽂혀 있을 때 우리는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행복하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게 또 행복의 끝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승진하는 비율은 0.6%라고 합니다. 0.6% 말고 99.4%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은요, 임원이 안 되고, 이사 진급을 못하고, 뭐 부장이나 차장에 여기서 머물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만년과장, 만년부장, 이렇게 되면 그 회사 내에서도 자리가 위태롭게 되는 거죠. 결국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뭔가 큰 것들, 남들보다 막 경쟁해서 이겨내는 것들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고민, 나의 행복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어디 멀리 있는 무엇에선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계속 이런 훈련들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행복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오래전부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는 남학생들이 한국의 여학생들을 이렇게 희롱을 하는데,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대요. 이 사람들을 다 크신 어른들이잖아요. 사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여학생들을, 일본 남학생이 희롱하는 거를 못 본 채 지나갈 때, 그거를 광주에 있는 중학생들이 그걸 못 보고, 일본 남학생들을 이렇게, 네, 참교육을 하셨나봐요. 사실 그게, 그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참교육을 했던 남학생들이 일본 경찰에 이제 잡혀가게 됐죠. 사실 이게 광주 학생운동의 촉발점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지 못하는 정의를 학생들이 말했잖아요. 우리 5.18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항쟁에서도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앞장섰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우리 영광 출신의 박관열 열사가 계시죠. 1980년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죠. 5.18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도 박관영 열사처럼 우리의 문제를 용기 있게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영광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의 시대처럼 이렇게 자유와 민주화를 투쟁해서 얻어냈던 그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 닦아져 있어요. 영광군만 해도 영광군 청년발전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이 만들어졌고 다른 시군에서 비교할 수 없는 청년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영광군에 있는 회사들은 청년을 뽑을 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놨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인권적이냐 인권적이지 않냐, 표면적인 조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권적인 기반이 닦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가 얼마나 있었는지,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었는지, 어쩌면 되게 민주적인 것 같은데 반대로 참여가 적은, 당사자들이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저는 사실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조례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조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일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조선에 태어났다. 뭐 아시죠?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이 말보다 더 비하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송합니다라는 표현 아십니까? 이 표현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표현이에요. 생송합니다는 조센징이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것처럼 청년들이 아직도 내가 스스로 독립된 그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일제시대 그 시대에 자기를 비호하잖아요. M4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20, 30년 전만 해도 청년이 되면 사랑하고 싶고 청년이 되면 결혼하고 싶었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직장을 구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할 때도 한 20, 30년, 3, 40년 전에 청년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20년 전에 청년입니다만 저도 그냥 단칸방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이 일자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일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자기가 안정감을 못 가져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죠. 결혼을 못하니까 혼자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고립되다 보니까 자꾸 왜곡된 사고를 갖게 돼요. 사실 M4 세대는요 아시다시피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점점점 나중에는 마지막에 뭘 포기하는 줄 아세요? 행복을 포기합니다. 흑수저라고 해요.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즘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미개하다. 꼰대들을 보고 청년들이 미개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구시대 사람들처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미개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뭔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다라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작은 일을 내가 참여해보고 의견을 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변화가 생기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행복을 청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동화책의 표지입니다. 사실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책을 보면요. 그 이름 기억나요? 그 이제 제가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름이 베르베르, 미치르 이렇게 두 주인공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행복을 줄 수 있는 파랑새를 찾아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요. 근데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막 잡을 뻔도 하고 파랑새를 보기도 하고 했지만 정작 파랑새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허탈하게 몇 년을 돌아다니다가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자기 집 마당에 파랑새가 있는 걸 봐요. 파랑새는 어느 먼 곳에 어디 상상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이미 파랑새는 있는 거고 이걸 못 찾았던 거죠. 결국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 파랑새를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좋은 막 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나를 위한 행복을 이렇게 막 자기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저는 배고프지만 생각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회참여 과정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심사 이런 걸 학습에 대한 토론, 문제 정의, 도전과 실험, 재현과 모니터링처럼 정책에 대한 과정을 학습하고 실습해보고 내가 도전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이끌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임, 우리 스스로의 학습, 우리 스스로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영광형 청년 참여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청년학교를 수료하신 수료생들이 이런 고민을 먼저 시작하셨지만 첫 모임을 또 온라인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나도 이런 청년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런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생각을 말한 것들에 대해서 실천하고 지역사회에서 도전해보고 하는 훌륭한 청년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만나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만나고요. 좀 저희가 잦아들면 계속 만나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모임이 9월 7일 저녁 때 저희가 6시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사하고 저녁 시간대 할 예정이고요. 영광군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의실에 대한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고 참여하시면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줌 회의실이 열릴 거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셔도 되고 여기서 같이 성장하셔도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한데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원래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하지만 집단 지성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학교 정책반, 저는 앞으로 영광군 청년의 미래에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